이렇게 휑해 보이긴 또 처음인데 이정순 어머니 어떻게 들으셨어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정말 저걸 보니까 어머나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고 있구나 싶은데요. 네. 사실 관절약을 먹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건강기능식품들 많이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 건지 네. 정말 궁금합니다. 아직도 그 건강기능식품에 미련을 못 버리시고 사두신 게 있는 거예요, 강 교수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일단은 무엇이든지 먼저 드셔야 될 우선순위는 이제 처방받은 치료 의약품이세요. 그래서 그 처방약을 빠뜨리지 아니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절염 약을 드시는 건 꼭 지켜주시고요. 용법 용량을 꼭 지키세요. 혹시나 아프시다고 또 다른 진통제를 약국에서 일반약품을 사다가 또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삼가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성분의 건강기능식품과 약을 드시는 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약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는 마음만 좀 피해 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건강기능식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획기적으로 건강을 개선시켜주는 것은 약이기 때문에 너무 과대한 기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못 드시고 빠뜨리셨다고 막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세요. 꼭 그러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방약은 꼭 챙겨 드시되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즙은 조금 줄여 드실 필요가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처방약을 드실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주의점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의점 첫 번째는 당뇨병, 부정맥, 갑상선 질환자는 영양제 선택에 신중하라.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교수님? 네, 당뇨병 관리는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혈당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는 최소한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글루코사민, 뭐 관절 기능에 굉장히 좋은 약일 수는 있는데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에는요, 이 자체가 당분이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들 드시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이 역시도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는 과도하게 드실 경우에는 좋지가 못하고요. 그다음에 밀크시슬, 그 간에서 여러 가지 약물이 대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약간 방해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이 드시면은 절대 좋지 못합니다. 또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신데 이때 다시마 추출물은 절대 삼가셔야 됩니다. 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요오드 성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갑상선 기능을 더 나쁘게 만들거나 오히려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영양제 자체로는 영양이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더 악화시키거나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즙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항혈전제 드시는 분들은 양파즙, 마늘즙을 장복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하 교수님, 이유가 뭘까요? 네, 마늘과 양파즙에는요, 혈액 응고를 막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항혈전제, 뭐 요즘 많이들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 드시면은 가뜩이나 피가 묽어져서 출혈의 위험도가 그래도 조금 높아지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마늘즙이나 양파즙 같이 이런 항혈전 효과가 갖고 있는 그 음식물을 섭취를 하시면요, 이런 약의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출혈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마늘이나 양파 그 자체는 정말 좋은 식재료지만 이거를 고농도의 즙으로 과량 장복하셨을 경우에는 건강상의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세 번째 볼게요. 고혈압 약은 감기약과 고지혈증 약은 무좀약과 병용하지 말라. 약과의 궁합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저거는 집에서 상비약으로 많이 두시니까 저걸 먹기가 쉽지 않은데 또 요즘 같은 때 또 콜록콜록 하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면 만성질환 있는 분들은 저런 상비약 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만성질환 있는 분들은요, 이런 상비약을 먹을 때도 상담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통제가 들어가 있는 성분, 또 감기약 이런 것들에도 진통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약을 먹는 혈압 환자분들은요, 신장 기능에 손상을 주면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부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고지혈증 약과 그다음에 경구용, 무좀
요점 치료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먹는 경우에도요. 근육을 손상시키는 횡근문 융해증이라는 일부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는 만큼요. 우리가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먹을 때는 따로 먹거나 2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좋고요.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드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에게 제가 이런 만성질환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처방약 괜찮을까요? 라고 한번 꼭 물어보시는 게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처방약 드실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약 드실 때 물 없으면 대신 음료수랑 드시잖아요. 과연 다른 음료수 괜찮을까? 그 부분입니다. 자몽 주스, 우유, 커피, 녹차는 약과 먹지 마라. 저희가 그래서 식품과 약의 나쁜 궁합을 이 앞에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시면 첫 번째부터 항생제와 우유 안 맞는 궁합이고요. 계속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약과 자몽 주스 피하셔야 되고요. 감기약, 진통제는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안 좋은 궁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분제, 빈혈 치료제와 녹차, 홍차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 교수님. 예, 먼저 우유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예. 우유가 바로 이런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만큼 충분한 효과를 못 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고지혈증, 고혈압약 이런 것들이 자몽 주스랑 드시면은 방해가 되는데요. 거기에 자몽 주스에 있는 나린긴이나 나린게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간 분해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요. 과도하게 우리 혈액 내에서의 약물 성분의 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에는요. 약과 같이 드셨을 때 우리가 의도치 않게 불면증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녹차나 홍차를 이런 빈혈, 철분제에 같이 드신다 하면은 소화 흡수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녹차, 홍차에 들어가 있는 타닌이 이런 것들을 작용을 해서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약은 물과 함께 먹는다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언제 먹어야 되냐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뇨약은 식전약, 식후약 헷갈리지 마라. 이거 때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요즘 나오는 당뇨 약들은요, 작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뭐 하루에 2번, 뭐 식전, 식후 드시는 거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당뇨약 중에 일부러 굳이 식전약, 식후약을 나눠놓은 약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특히나 식후 혈당을 조절시켜주는데 효과가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는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이런 약들은요. 식전에 드셔야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방광기가 비교적 짧은 썰폰 요소제 같은 경우에는 식전에 드셔야지만 효과도 효과거니와 여러 가지 복통이나 설사 같은 약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이 굳이 식전, 식후로 나눠져 있다면 그 복용법을 철저히 지키시는 게 뭐 효과면이나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10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궁금증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티벗 궁금증 몇 가지 풀어보고 지나갈게요. 자, 네. 어떤 게 들어와 있을까요? 자, 40분에 들어왔네요. 43 코스모스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몸 여기저기 몸살처럼 아파요. 안 먹으면 괜찮아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하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콜레스테롤 약에는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저렇게 근육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몸살 같은 것들을 경험하셨으면은 약제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드시던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약 용량을 감량할 것을 권고를 드리는데 이 역시도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도 하나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48분, 2분 전에 들어왔네요. 보혜님께서 저는 지난해 10월 말에 유방암 수술 후 항암 치료는 안 하고 방사선 치료 후 지금은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만 2알 먹고 있는데요. 어떤 영양제나 식품을 먹어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암 치료하시면서 병용할 수 있는 영양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신 교수님. 예, 우리가 꼭 필요한 암 환자에서의 영양제나 면역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 치료를 받으면서요 여러 가지 골고루 영양소를 먹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꼭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를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드시는 걸 가장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